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시죠. 오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놀라시는 중일 텐데요. 네. 예, 이 아버지가, 가해 네. 아버지가 나는 사형받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뉘우치는 걸까요? 글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 시간에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네, 예.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버지 마음 안에 일말의 자녀에 대한 뉘우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사이코패스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직 확증을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코패스 그럼 이퀄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망상이나 환청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준에 있어서 너무나 일탈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모든 인생의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양심과 도덕과 미안함과 사과와 용서나 뉘우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되어 있죠.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일단 초기 조사에서는 이제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이제 결정은 났나 봐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그러면 네. 사이코패스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버지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성장하면서 KS 규격품을 받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늘 모든 기능과 신경회로와 신체적인 성장들은 어느 부분은 불균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인간의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다운 기능을 하는 전두엽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두엽은 의외로 지능의 발달과 균형 있게 평형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과일이라고 보면 과일이 좀 덜 연그른 그런 이제 풋과일처럼 네. 전두엽의 기능이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미성숙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전두엽의 기능을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매우 복잡하고 고차적인 기능이긴 하나 그래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의 조절 기능, 모든 행동과 말과 그다음에 감정의 표현, 그다음에 중요한 우선순서를 가르는 거, 그다음에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공항으로 보면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의 기능이 미숙하면 결과 예측을 못하고 순간에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뭉개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전두엽의 기능 같은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두엽 기능에 미숙함이 있는 사람의 유형의 일부가 우리 흔히 말하는 ADHD 양상을 갖고 있다고도 보는 거죠. 네. 그럼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 아버지의 진술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자기도 맞으면서 컸다. 네. 어머니한테 어릴 적부터 네. 체벌 많이 당했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 자기 초등생 네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이렇게 끔찍한 범죄로 나아가는데 자기의 그 어릴 적 체벌, 학대 경험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많이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어릴 때 그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인간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우리가 흔히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듯이 그렇죠. 나이에 맞게끔 내리사랑을 줘야 됩니다. 케어가 필요할 때는 케어를 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가장 보호해야 될 부모가 어떨 땐 공격자로 자신을 방임하거나 때리거나 부모 입장에서는 체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렇게 컸을 때 이 사람이 이 부모를 통해 부모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학대는 대물림이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이 폭력이라면 그대로 배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본인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결국 그런 방식의 부모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대는 대물림이 된다는 데서 아주 무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대물림된 부분들을 저항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학대받는다고 꼭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학대받고
학대하는 부모가 돼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 학대 경험에 저항해서 예, 학대하지 않는 부모가 되기가 쉽지 네. 않은가 보죠. 가능은 합니다만 그만큼 인간한테 있어서 부모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 옆집 아저씨가 아닌 부모가 나에게 그랬을 때 이것을 딛고 가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어른인가 하는 거죠. 어른이라는 거는 과연 몸과 키만 커서 어른이 아니라 우리 어른은 정말 진정하게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어른으로서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너무나 이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진정한 어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늘 강조를 하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가르침과 그다음에 화를 내고 폭력을 하고 체벌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결코 이퀄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흔히 체벌을 하면서 이것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끔하게라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그 부분에서 너무 믿지 말자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교육적이고 이 아이한테 도움을 줄 거라는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정말 내 감정을 조절하고 이 아이한테 학대라고 느껴지지 않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면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선을 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학대 같은 경험들에 이제 비롯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때린다, 교육한다, 그리고 때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내 애니까 내가 때려도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자녀관 같은 게 선생님 현장에서 이제 환자들 많이 만나보시고 하시면 많이 발견이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더 많았습니다. 아, 네. 예전에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으면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를 노동력의 일부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런 아버지 같은 경우가 parental child라고 원어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부모 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로서 보호받고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른처럼 늘 어른다움을 강요받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혼이 나고 네가 몇 살인데 그런 행동을 하냐라든가 아니면 부모를 본인이 좀 돌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가족 내 순서가 바뀌면서 사실은 본인은 사랑받고 보호받지 못해 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가 성인이 돼서 부모가 됐을 때 자녀를 내가 사랑을 주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주 예스하고 말을 잘 들으면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네. 나의 말을 안 듣는 아이는 통제가 안 되는 대상일 뿐이죠. 그렇다면 통제를 끊임없이 하면서 말을 안 듣는 자녀와는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고 뭐 딸이 학대를 만약에 안 받았다면 말을 잘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쁜 네. 말 잘 듣는 네, 자녀한테는 잘해줄 수 있지만 네. 말을 조금이라도 안 듣고 사고를 치면 이렇게 함부로 네. 할 수 있는 그런 네, 경우가 생기는 통제해야 거군요. 되는 대상인데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대립의 관계로 되면서 이게 가족 관계가 아주 그 병리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병리적인 현상이 많은 가족일수록 어떤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사람의 문제 뒤에 다 숨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이 아이한테 너는 문제야. 우리 집에 너만 없으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 이러면서 희생양이 되는군요. 네, 모든 가족이 갖고 있는 나름의 문제들이 싹 숨어버리고 마치 평화로운 것 같고 네. 얘만 없어지면 모든 가족이 잘 지낼 것 같은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이 가슴 아픈 거죠. 이 아이는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사실 모든 가족 구성원들한테 좀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그래야 될 그렇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